있습니까? 그다음 능선의 남서쪽보다 북동쪽에 경사가 급하다. 분수계란 말을 써놓고 그 다음에는 능선이라는 말을 쓰죠.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얘 남서쪽하고 북동쪽은 경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구별되죠? 그 다음 4번 목초지 조성에 유리하여 목축업이 발달해 있다. 여기에 이 기호 있잖아요. 망할놈의 기호. 한 꼭대기에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제 목장이라 됐잖아요. 일단 얘 어디야? 지영도. 목장이 나타나는 곳 우리나라에 두 군데. 대관령이란 말이에요. 그치? 자, 5번. 자, 발전소가 여기쯤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발전소는 비교 안 그랬어. 근데 번개 모양 보면 발전소인지 알잖아. 실제 여러분들 대관령에 가면 굉장히 커다란 풍력 발전소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유명한 관광지니까. 발전소 크기가 대략 높이가 60m쯤 돼요. 개당 대략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20억이 되든가? 발전소 하나당? 가서 보면 아파트 한 30층쯤 되는 엄청나게 커다란 바람기비가 돌아가요. 실물 보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자, 답은 5번이라는 거. 5번. 서로 다른 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군 또는 서로 다른 시에 있다. 같은 도에 있는 거예요. 자, 잠깐만 이거 봐봐. 자,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보는 사람 있을 건데, 능선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듯이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그냥 동물위에서 바깥으로 휘어나가더라.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내고 왔는데, 실제 이런 기출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설명해주지 않으면 애들이 이게 능선인지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해주고 싶어가지고, 좀 자세히 길게 지난 시간까지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보든, 문제를 풀어보든, 분명히 선생님이 한 장면에서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풀어냈는지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이해돼? 왜 비웃고 그래? 자, 그 다음 나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도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은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경우 그걸 지도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야기 그만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통계 지도라고 말을 하는데, 지도 위에다가 자료를 표시하는 방법. 자,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지도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걸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그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지도 유형들 먼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생각할게요. 자, 이런 지도 본 적 있죠? 한 나라가 행정구역이 4개예요. 첫 번째 행정구역, 두 번째 행정구역, 세 번째 행정구역, 네 번째 행정구역. 근데 지도를 봤더니 어디에는 굉장히 점이 많이 찍혀 있어요. 무수하게 많이 찍혀 있고, 어느 행정구역은 점이 별로 없고, 어디는 뭐 중간쯤, 그 다음 어디는 뭐 정말 한두 개밖에 없고, 그리고 옆에 이런 판정이 붙어 있죠. 점 하나당 젖소 1만 마리. 자, 이런 식의 지도 본 적 있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나타내잖아요. 지도 위에다가 자료를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점을 이용해서 그린다, 점 지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걸로 표시하는 것은 주로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의 수나 분포를 대략적으로 나타낼 때 써요. 대략적으로. 자, 사람이 일일이 점 하나 다 안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가 많다, 적다는 알 수 있겠지만 여기가 정확히 몇 마리가 있다, 그러면 모르죠. 그래서 어떤 것의 수나 분포를 대략적으로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젖소 분포, 뭐 돼지 사육수 또는 인구 분포 같은 것들이 있죠. 또는 행정구역별로 학교 수라든지, 그쵸? 어떤 것의 수나 분포를 나타낼 때 점 지도를 쓰더라. 첫 번째 유형이에요. 점지도. 중요한 건 수나 분포라는 거. 그 다음 대표적인 예 한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젖소 분포 또는 돼지 사육 분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그 옆에 이 점이 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잖아요. 점 하나당 젖소 1만 마리다. 만 마리다.
또는 점 하나당 돼지 1000마리 진다. 그런 식의 표시를 붙여놓잖아요. 설명을. 엄례를. 그런 소리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지도도 있어요. 역시 행정구역이 4개인데, 자, 1번, 2번, 3번, 4번.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1번에서 2번으로 교통량이 얼마나 이렇게 이동했는지, 또는 뭐 사람이 얼마나 이사를 갔는지, 또는 전화 통화량이 얼마나 되는지,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데이터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화살표는 방향을, 화살표의 굵기는 양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화살표가 나타내는 건 이동이죠. 이동. 그리고 이런 지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선도라고 불러요. 우선도. 자, 그래서 굳이 예를 잡진 않을게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동을 나타내는 지도도 있다. 이동. 이 이동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교통량 눈에 보이죠. 근데 문자 발송 건수. 경기도 사람들이 과연 서울 쪽으로 얼마나 하루에 문자를 많이 보내느냐. 그런 눈에 안 보이지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쵸? 어쨌든 어떤 게 오고 가더라. 이동을 나타낼 때 우선도를 써요. 다음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행정구역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긴 한데 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면서 연평균 기온을 나타낸대요. 10도, 11도, 12도, 13도. 자, 이런 지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얘는 얘부터 적으세요. 자, 얘는 대표적으로 등고선이 있어요. 또는 방금 적었던 것처럼 등본선 같은 게 있어요. 자, 얘의 특징은 같은 지점을 연결한 거죠. 수치가 같은 지점을.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자, 여기하고 여기는 기본 단위가 행정구역이에요. 행정구역이 중요하잖아. 점을 어느 행정구역에 찍느냐, 아니면 활표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근데 얘는 행정구역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수치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지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수치가 같다. 같을 등자, 수치할 때 치자. 그래서 등치선도라고 말을 해요. 등치선도. 등원선, 등고선, 뭐 그런 것들. 제비가 처음으로 눈에 띄는 날, 또는 개나리가 피는 날, 또는 단풍이 드는 날, 그런 똑같은 날, 똑같은 수치를 연결한 선, 등치선도. 이것도 여기까지도 구별하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보면 대부분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통계 지도를 고르시오.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셋 중에 하나 나와요. 맞추기 쉽도록.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좀 어렵게 나와요. 그 어려운 게 앞으로 설명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보통이에요. 여기서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쉬우니까. 자, 이런 또 지도도 있어요. 봐봐요. 역시 또 행정구역이 이렇게 4개로 나뉘는데 옆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런 표시가. 그래서 하나, 둘, 3개로 나뉘고 뭐라고 써있냐면 인구 증가율이에요. 인구 증가율. 그래서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곳은 0에서 1%가 증가했다. 그다음 약간 어둡게 칠한 곳은 1에서 2%가 증가했다. 자, 조금 더 어둡게 칠하고 나서 여기는 2에서 3%. 다음 아주 새카맣게 칠하면 3% 이상 인구가 증가했더라. 자, 그래서 0부터 뭐 숫자 범위가 쭉 있겠지만 그걸 단계를 나누어서 각 단계에 맞춰서 문이나 색을 칠하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는 색을 안 칠하고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여기는 인구 증가율이 0에서